괜찮아. 내가 해도 돼. 한번 해보는 거니까. 춤추는 하마. 자일스 안드레아 글그리. 옛날 하마가 있었어요. 그 하마에겐 딱 한 가지 꿈이 있었죠. 바로 멋지고 아름답게 춤을 추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춤을 추려고 하면 땅에 닿을 듯 불룩한 배가 흔들흔들 동시동시. 하마가 보아도 너무 우스꽝스러웠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 하마가 울먹이며 투덜거렸어요. 흑흑 훌쩍. 하마야, 지나가던 악어가 말했어요. 아무래도 그건 너에게 맞지 않는 춤인 것 같아. 내게 어울리는 너만이 출 수 있는 그런 춤을 추는 게 어때? 나만의 춤? 하마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 동글동글한 내 몸처럼 둥글둥글한 춤을 추는 거야. 하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어떻게 하면 둥글둥글 춤을 출까? 하마는 커다란 엉덩이를 천천히 흔들어 봤어요. 오, 멋진데? 허리를 빙글빙글 돌리자 주변의 물도 함께 빙글빙글 돌았어요. 빙글빙글. 출렁이는 물소리와 물결이 어우러져 아주 멋져 보였어요. 하마는 온 힘을 다해 몸을 흔들었어요. 몸과 마음을 모두 춤에 쏟아부었죠. 그러자 하마의 입에서 흥얼흥얼 저절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룰룰루. 조용하지만 기쁨이 넘치는 소리였어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마만의 노래였죠. 끝. 누구의 알일까요? 글 마리 오빈의 그림 장프랑스와 마르땡. 비둘기가 아주 깨끗한 알 하나를 발견했어요. 비둘기는 그 알이 마치 자기 알인 것처럼 날개 밑으로 슬쩍 감추려고 했어요. 그때 큰 부리새가 나타나 잘난 체 하며 말했어요. 너 참 너무하는구나. 이 알은 너한테 너무 크잖아. 이건 내 알이야. 껍데기만 봐도 알 수 있지. 그때 붉은 따오기가 나타나 큰 부리새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이게 네 알이라고? 말도 안 돼. 이 알은 너한테 너무 크잖아. 이건 내 알이야. 껍데기만 봐도 알 수 있지. 그때 큰 독수리가 나타나 붉은 따오기한테 말했어요. 너 참 어리석구나. 이 알은 너한테 너무 크잖아. 이건 내 알이야. 껍데기만 봐도 알 수 있지. 비둘기하고 얘한테는 진짜 크지만 얘하고 얘는 어때? 괜찮은데? 우와. 그런데 갑자기 톡톡톡 알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알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머리를 삐죽이 내밀었어요. 작은 새는 두리번 주위를 둘러보더니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 아기예요. 엄마는 나를 알아볼 수 있지요? 그러자 타조가 말했어요. 물론이지 아가야. 어서 밖으로 나오렴. 이제 이 알은 너한테 너무 작단다. 끝. 이제 녹음한 거 들어보자. 정원은 무슨 책 읽을 거야? 라푼텔노가 앙데르센 동화? 얼른 읽고 치우자. 상관없어. 그냥 한번 해보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심심해서 그래?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나. 메밀과 소나기 읽었지? 가로등. 가로등 읽었지? 배 없는 배나무. 자, 이제 누워. 이것도 녹음해서 들려보자. 어느 곳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우산대와 우산살을 고정시키는 꼭지를 만드는 일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운이 없어. 그러나 운이라는 것은 열심히 살려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이 세상에 내리실 때 틀림없이 운이라는 선물을 함께 붙여주시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 운이라는 선물은 아무의 눈에나 쉽게 띄는 곳에 놓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살짝 숨어서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발견되지 않는 곳은 아닙니다. 반드시 발견되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운이란 발견됐을 때 달아나지 못하도록 잘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의 집 뒤에는 커다란 배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그
그 배나무는 어찌 된 셈인지 크기만 할 뿐 전혀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배가 열리지 않는 배나무만큼 시시한 것도 없다니까. 가난한 사람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 배나무를 쳐다볼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배나무는 맛있는 배가 열려야 고마운 법입니다. 해마다 한 개의 배도 열리지 않는다면 정말로 시시하고 쓸모없는 나무일 뿐입니다. 그런데 배 하나 열리지 않는 쓸모없는 배나무에 그 사람의 운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날은 매우 세찬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휘휘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무엇이고 날려보냈습니다. 웬 폭풍우람. 사람들은 집안의 문을 굳게 잠그고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낡고 작은 집은 삐그덕삐그덕 당장이라도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밤새도록 몰아치던 폭풍우는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멎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사람들은 신문을 보고 놀랐습니다. 신문에는 역마차가 폭풍우에 휘말려 하늘 높이 올라가 휴지 조각처럼 내동댕이 쳐졌다는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뭐라고? 무슨 마차? 역마차. 뭔데? 역을 오가는 마차가 아닐까? 그 가난한 사람도 심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집이 부서져 날아가 버리는 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천만 다행이야.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부서진 곳을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심한 폭풍 후에 집 뒤에 배나무 가지가 뚝 부러졌습니다. 그 사람은 부러진 배나무 가지를 일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반 장난 삼아서 그 가지로 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큰 것을 하나, 다음에 작은 것 하나,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것 하나, 모두 합쳐 3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봐, 우리 배나무에도 배가 열렸잖아. 그는 배를 놀고 있는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우와, 진짜 같아. 아이는 좋아서 외쳤습니다. 아빠, 우리 배나무에도 이런 열매가 많이 열리면 정말 좋겠다. 그래, 그 배나무에도 언젠가는 싱싱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겠지. 그 사람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만들어준 3개의 배를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비가 많은 지방이라 집집마다 우산이 몇 개씩 있어야 했지만 이 집에는 가난해서 우산이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산 1개를 온 가족이 돌아가며 썼습니다. 그래서 우산이 잘 고장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마다 아이는 언제나 우산을 사발 뒤집은 모양을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고물 같은 이라고. 이렇게 투덜거리면서도 우산이 부서질 때마다 그 사람은 곧 그것을 고쳤습니다. 어느 날 우산살을 고정시킨 꼭지가 달아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어디로 갔지? 그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바닥 위를 여기저기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꼭지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젠 꼭지마저 말썽이군. 투덜거리며 찾고 있는데 전에 아이에게 손수 만들어준 작은 배가 굴러다니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는 수 없군.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우선 이것으로 꼭지를 만드는 수밖에. 그 사람은 작은 배에 구멍을 뚫어 실을 꿰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없어져 버린 우산 꼭지 대신으로 썼습니다. 야, 이거 꽤 쓸만한걸? 만들고 보니 지금까지 만든 꼭지 중에 이렇게 꼭 맞는 것은 없었습니다. 당장 배나무로 우산살을 고정시키는 꼭지를 만들어 시내의 도매상에 보냈습니다. 도매상 사람들이 시험해보니 아주 좋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멋진걸? 도대체 무엇으로 만든 건가요? 우리 가게에선 앞으로 이 꼭지만 쓸 테니 계속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테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 사람은 너무 기뻐 벌쩍 뛰었습니다. 그 후 도매상으로부터 많은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몇천 개나 되는 배나무 우산 꼭지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쓱싹쓱싹 대패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집 뒤에 커다란 배나무가 전부 조그만 우산살을 고정시키는 꼭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화가 되고 금화가 되어 되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직원과 심부름하는 아이를 여러 명 거느린 커다란 공장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항상 불만스러워했던 배나무에 내 운이 숨어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정말로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 있는 법입니다. 끝. 또 끄방 거든.